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하원에 의해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가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이 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앞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제 미시간 유세장에서 강력하게 이 탄핵 조치를 반격을 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상원입니다. 하원에서 그가 탄핵이 됐지만 상원에서 다시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입증되어야만이 트럼프가 권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상원에서는 현재 구성상 또는 규정상 그가 유죄가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어제 하원은 두 개의 혐의에 대해서 장장 11시간 동안이나 토론을 하고 표결에 붙였는데 두 가지, 즉 하나는 권력남용, 두 번째는 의회조사 방해 등의 혐의입니다. 권력남용에서는 230대 197, 그리고 의회조사 방해에서는 229대 198로 과반수 이상을 득점해서 결국 트럼프가 탄핵이 됐습니다. 상원은 현재 하원 탄핵 가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혐의를 선물하려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하원 탄핵안을 상원에게 송부하는 기간을 좀 지연시킬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원과의 협상에서 그 절차상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속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하원의 탄핵 표결 결과는 어땠는지, 또 앞으로 남은 상원의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현재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있는 미국의 정치 기상도는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하원 본회의는 최종 탄핵 처리를 위해서 장장 11시간 동안이나 토론을 했습니다. 양당의 의원들이 차례로 나와서 최종 논쟁을 벌였는데 밤 8시 30분이 넘어서서 표결에 들어가서 결국 과반수 이상이 득표를 해서 트럼프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양당의 의견은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가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외국의 원저금을 협박용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고 미국의 가치를 위협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고, 반대로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조치는 2016년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적인 분풀이다. 탄핵 절차도 불법적이었고 범죄를 증명한 것은 한 건도 없다라는 반론을 폈습니다. 이 탄핵이 되는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 유세장에 있었는데 그가 연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하원 탄핵에 대해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위법적이고 당파적인 탄핵을 처리함으로써 자살 행진을 하게 된 것이고 3년 동안의 마녀 사냥과 조작을 통해서 민주당은 수천만 표의 민의를 무효화하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강력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가 헌법을 위반했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를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어차피 하원 탄핵은 예상했던 대로 그 표결 결과가 정당별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과거의 탄핵 시에 빌 클린턴이라든가 리처드 닉슨 때와 비교하면은 어제 표결 결과는 의원들 각각의 양심에 의한 의사 표현이라기보다는 정당의 전략에 복종하는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감싸기는 거의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원 표결에서 공화당의 반란표가 단 한 표도 없었습니다. 길고 긴 증언 청취와 증거물과 증인 출두와 이런 것들이 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공화당 전원 의원들이 트럼프가 유크레인 군사원조를 놓고 정치적인 흥정을 벌인 것은 유크레인에 대한 부패 척결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믿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단계, 즉 상원 재판을 잘 처리해야 하는데 사실은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상원 구성이 지금 공화당 민주당 53대 47, 상원의 탄핵 가결선은 67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궁여지책으로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은 커브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원 가결안을 상원으로 즉각 송부하지 않겠다, 지연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금 신속하게 무혐의 선고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잠깐만 그렇게 빨리 안 된다 하고 커브볼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언이라든가 증언 절차 문제에 대한 협상에서 민주당이 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다른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일반 법원의 유리한 판결을 기다리겠다 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오명을 받게 됐지만은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낙다운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위슬블로어가 보고를 하든 의회가 조사를 하든 청문회를 하든 탄핵 표결을 하든 여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는 계속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업무 지지도가 지금 43.3%가 나와 있는데 2017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또 트럼프와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 점수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승산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런 현상은 미국의 민의가 새롭게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입니다. 당파적으로 변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탄핵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니까 탄핵을 지지한다, 탄핵을 반대한다가 49대 46,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대신에 정당별로 질문을 했습니다. 탄핵을 지지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민주계에서는 85%가 지지한다라고 얘기했고, 공화당 쪽에서는 12%만이 지지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반대하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86%가 반대를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11%만이 반대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독립층들의 표심이 중요한 국정의 방향을 조성해 왔는데 이 독립층들의 표심도 갈라져 있습니다. 독립층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탄핵을 지지하는가 47%가 yes, 탄핵을 반대하는가 46%가 y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심이 이렇게 절반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으니까 공화당 의원들의 의사표시의 부담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의견은 보수, 진보로 완벽하게 갈라져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이유가 있는데 주로 어떤 문제들 때문이냐면 이민 문제, 헬스케어, 텍스, 웰페어, 소득격차, 인종 이런 이슈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슈들의 중심에 소수계 이민자인 바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성격의 나라의 정치적인 심각한 이견, 또 사회적인 충돌, 이 중심에 어쩌다 보니까 바로 내가 서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치적으로 약하고 소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헌법 규정을 보면은 상원 트라이얼에는 상원 의원 100명이 배심원이 되고 하원의 impeachment manager가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존 로버트 주니어가 재판장이 되고 재판을 해서 이제 표결에 붙여지면은 3분의 2선이 67표가 나와야 트럼프가 권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니면은 건재하게 됩니다. 그 트라이얼의 절차는 앞으로 이제 상원 하원에서 협의가 되는데 대부분들의 예상은 상원에서는 탄핵안이 부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결과는 내년 11월 선거에서나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밖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지금 신고 신청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월 19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크레인 스캔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어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난 9월 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 지 85일 만입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하원은 어제 본회의를 소집해 마라톤 찬반 토론에 이어 오후 8시가 넘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차례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결됐습니다. 이제 탄핵안의 운명은 내년 1월 상원에서 판가름 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공화당 다수인 상원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오늘은 미국의 슬픈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분한 표정을 지키며 표결 결과 발표 후 환호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제지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권력 남용 혐의와 의회 방해 혐의로 상정된 탄핵 소추안 두 건에 대해 모두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다며 가결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하원이 자신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증오심으로 사로잡힌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략적 의도라고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한 뒤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가진 유세에서 의회의 급진 좌파는 질투와 증오,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캘리포니아주 로열라 메리마운트 대학에서 참가 자격을 충족한 대선 주자 7명을 대상으로 6번째 TV 토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이 통과되면서 민주당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 토론회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해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핏 부티저지 등이 참여합니다.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에 대해 항소법원에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어제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항소법원은 2대1로 오바마 케어의 전 국민 의무 가입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도 오바마 케어의 전 국민 의무 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전 국민 의무 가입 조항이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으로 오바마 케어의 근간을 이룹니다.
일리노이주 출신 연방 하원 의원들은 어제 탄핵안 표결에서 각각 정당별로 탄핵 지지 13표 대 반대 4표로 투표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선거에서 트럼프 탄핵안이 쟁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보수 지역인 네이퍼빌 지구의 민주당 신의 로라 언더우드가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지구에서는 7명의 공화계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교외 지역 경찰, 소방관 은퇴연금 통합안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주의회는 이미 가을 회기에 이 650개의 연금 통합을 가결시켰었는데 이는 지출 절약과 투자 신축성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은퇴연금 문제는 교사, 주, 시카고 공무원 연금 구자 등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락용 마리아나 판매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카고에서도 시행됩니다. 일부 시의회 의원들은 6개월 시한 연장을 시도했으나 어제 시의회 표결 결과 1월 1일 판매를 확정했습니다. 주 당국은 하이드파크와 차이나타운에서도 판매 면허를 내줄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추운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38도, 밤 최저 22도.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27도. 토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42도, 밤 최저 30도. 주일 대체로 맑겠고 오전 한때 흐린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4도입니다.